가장 가까운 휴식. 맥심 TOP. 인디펜던스라고 하는 게 독립인데 디펜드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존하다라는 말의 앞에 인이라고 하는 것이 또 벗어나다, 밖으로 뺀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독립의 가장 근원적인 의미는 의존으로부터 벗어나는 거거든요.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요새는 아이들이 얼마나 귀해요. 애가 또 많지도 않아요. 하나 둘 있는 집들이 많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딱 떠나가죠. 보내기 힘들어하는 게 빈둥지였잖아요. 요즘 엄마 아버지들은 애들이 딱 떠날 때가 되죠. 그리고 결혼식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둘이서 서로 어떻게 하이파이브하고 만세를 불러요. 빨래 끝. 이 빨래 끝과 더불어서 우리는 새롭게 여행도 시작하고 새롭게 우리말의 카니발을 시작하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하고는 굉장히 독립의 방식도 굉장히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한 건데요. 저는 학력고사 출신인데요. 그 학력고사 본 다음 날부터 이제 과외를 시작해가지고요. 그 뒤로는 부모님들께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받아본 적이 없고. 근데 부모가 사업이 망하면 다 그렇게 일해요. 대신에 부모 말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제 멋대로 막 살았어요. 부모가 연을 끄는 게 아니에요. 네, 착각하지 마세요. 부모님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전 그냥 제가 결정하고 그리고 제가 책임지는 경제적으로 내가 부모님께 크게 누가 되지 않고 동시에 내가 의견을 결정해서 앞으로 걸어가는 규정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저는 한 19살. 네, 19살부터. 진짜 빨리 하죠. 빨리 한 편인 것 같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아직 부모님께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는 분. 오른쪽 눈 윙크. 요게, 꽤 많아. 오. 도움을 요청하는 거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앓는 소리는 좀 덜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보니까 우리 방청객 여러분 있죠? 아주 폭삭 늙은 사람들이에요. 응? 어린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나이 들어서 성인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경제적으로까지 독립을 해야 이게 진정한 독립이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른 정서적 독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심리적 탯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 부모 자식 관계 굉장히 집착적입니다. 촌농이 녹아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부모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자식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이렇다 보니까 이별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별일이 다 있잖아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아들이 너무 귀해서 아들이 4대 독자예요. 얼마나 귀해요. 4대 독자. 옛날에 4대 독자면 군대도 안 갔어요. 그런 상황에 며느리가 딱 들어왔는데 이 시어머니는 어떤 며느리를 원했냐. 목이 길고 손이 하얗고 학력이 높고 아유. 어여쁜. 어머. 어렵다. 저에게는 한 가지도 없는 응? 이런 며느리를 그 시어머니가 이제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났는데 예뻐요. 그리고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문대를 나왔어. 이 아들도 그렇게 대단한 대학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내 며느리는 어떻게 무식한 애야. 어머머머. 그렇게 며느리가 딱 들어왔죠. 그 뒤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내 아들을 내 며느리가 제대로 살피는지 안 살피는지가 너무 중요하겠죠. 어머니가 아들 집을 구해주셨어요. 어머니가 구해주셨어요. 집 옆옆호 아파트에다가 집을 구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하시냐면 아침에 거기 가서 식사하세요. 식사하시고 며느리가 거기서 뭐 해야 되냐. 점심 해드려야 돼. 저녁에 아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며느리 이쪽에 따로 밥 먹고 그 아들이랑 시어머니 같이 밥을 먹어요. 이 아들이 그래도 괜찮은 아들이에요. 안 되겠는 거야. 이사를 가야 되겠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사를 간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흉기를 들고 오셔가지고 나 죽이고 가라고. 나 죽이고 가라고. 너무 무서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몰래 이사를 갔어요. 몰래 이사를 갔는데 아니 근데 난리 날 것 같은데? 아니 찾아냈어요. 봐봐 이거 진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찾아냈어요. 찾아내서 어떻게 했냐? 그 근처에 호텔 방을 잡고 자고 아들이 회사 간 사이에 비밀번호를 알아낸 거예요. 며느리만 집에 있잖아요. 그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간 거예요. 어머 무서워. 들어가서 뭘 했냐면 며느리 머리채를 잡고서 동네를 이제 끌고 다녔어요. 동네를. 이게 21세기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이게 딱 1년 반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1년 반 전에. 어머 말도 안 돼. 이거는
자식 세대가 그 부모 세대로부터 나오기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부모도 이 자식들하고 독립을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섞여가지고 네가 내 살인지 내 살이 네 살인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접어드는 거거든요. 독립 불가예요. 아주 병리적으로 엮여있는 가족이고 대단히 분화도가 낮기 때문에 분화도라는 건 뭐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이 문제를 감정적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동시에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풀어가는 그 능력과 정도, 수준을 말하는 건데 이 집은 전체적으로 분화도가 다 낮은 거예요. 최종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사례, 이 집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이혼해야 될 것 같아. 이혼 안 했어요. 안 됐어요? 이민 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독립과 관련해서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자식은 기쁨이 될 수 없다. 더군다나 제일 위험한 건 유일한 기쁨이 될 때예요. 자식이 유일한 기쁨이 된다는 건 그건 이미 유일한 기쁨이 아니라 그냥 내 자신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자식은 유일한 기쁨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런 차원에서 진짜 독립이라고 하는 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정수가 아니라 건강하게 따로 있지만 어른답게 대화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진 걸 전 이걸 독립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세 가지 부모들이 하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어요. 죽는 소리, 앓는 소리, 욕하는 소리. 요거 넘버 3인데요. 돈이 없어 죽겠다. 아우, 난 이거 꼭 해야 되는데 난 왜 이렇게 힘들게 사니? 이게 다 죽는 소리예요. 그죠? 두 번째, 앓는 소리.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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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하면 나중엔 아프다 소리로 들리지도 않아요. 세 번째, 욕하는 소리. 머저리 같은 놈이, 이 모질한 놈이, 이 한심한 놈이, 이 효도 모르는 놈이 네가 뭐가 되겠냐 이런 얘기들 있죠. 이거 다 뭡니까? 자식들의 미래를 완벽하게 갉아먹는 소리입니다. 제가 아주 가까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경우는 나이가 40대 지금 초반입니다. 40대 초반인데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요. 이 딸 혼자 버는 돈으로 이 부모님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 40대인 이 딸이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전혀 일을 하지 않았고요. 어머니가 아파요. 딸에게 전화해. 병원 같이 가. 아버지가 은행 가야 돼. 딸에게 전화해. 은행 같이 가. 집에서도 밥 안 먹고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 딸이 와서 그 밥 다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밥 차려가지고 식구들이 같이 밥을 먹어요. 이 딸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일 시작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에 11시, 12시까지 일을 하는 딸이에요. 그럼 내 삶이 없잖아. 없지. 결국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딸이 나왔어요. 딱 나왔어. 그러면 이제 독자적으로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딸이 남자친구가 생겼어.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딸한테 아버지가 얘기한 거야. 아프다, 아프다. 네가 있어야 된다, 네가 있어야 된다. 결국은 이 딸은 이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다시 친정으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자식의 앞길 막고 자식의 청춘의 집을 내어서 이렇게 사는 부모를 저는 거머리 부모라고 불러요. 전 기꺼이 그렇게 불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여인이 이 집에서 딱 나왔어. 이 집은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요. 이게 의인들, 착한 사람들의 역기능이에요, 이게. 이 착한 사람 하나를 중심으로 나머지 가족이 다 병리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 미친 듯이 도망 나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혹시 내 부모가 죽는 소리에, 내 부모가 앓는 소리에 이렇게 내 미래를 막는 욕하는 소리 하잖아요. 언제부터 우리가 부모 말 잘 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고지고 그때로 들어요.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듣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식들도 부모들한테 하면 안 되는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죽는 소리, 앓는 소리, 욕 같은 소리. 죽는 소리 뭔지 아십니까? 자기 목숨을 담보로 부모 협박하는 애들 많아요. 응? 그건 진짜 최악이다. 죽어버릴 거야. 나 이거 안 해주면 죽어버릴 거야. 나 창문에서 뛰어내릴 거야. 정말 최악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부모들이 쩔쩔매겠죠. 죽지만 마라. 죽지만 마라. 살아만 있어라. 그게 사람입니까? 들어주고 죽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부모들은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습관돼요. 반드시 습관이 됩니다. 병을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을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병을 하나의 도구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매번 죽겠다고 얘기하는 아이는 반드시 병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병원에 데려가셔야 돼요.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앓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 앓는 소리 다른 거 아니에요. 없어, 없어, 조금만, 조금만, 도와줘, 도와줘. 세 번째, 욕 같은 소리 있어요. 뭐 해줬는데?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그때 상처를 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려면 왜 낳았어요? 이런 얘기 하시죠? 니네 같이 말할 줄 알았으면 안 낳았어. 응?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가까운 것에 대해서 가장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때로는 그 부모들이 여러분의 기대를 꺾었던 순간, 상처를 주었던 순간이 있겠지만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세계는 부모가 준 세계로만 구축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스스로 성인으로 내 삶을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때로는 견디고 그리고 입을 막아야 되는 순간도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립니다. 맞아. 생각해보면 어떤 형태의 자식이건 부모 마음에 흡족한 자식은 많지 않을 거예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자식 마음대로 안 돼. 부모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태어나봤더니 개떡 같아.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 기억해야 될 건 독립이라고 하는 건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건강한 독립의 핵심이거든요. 진짜 독립이라고 하는 건 건강하게 자기 삶을 유지하면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인생을 내 발로 걸어서 잘 살았던 못 살았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잖아요. 그 사람은 이미 독립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다는 말 자체가 이미 머릿속에 독립의 세계가 구축이 된 거거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네. 네, 저는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빈하영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 이분 나 어디서 봤어. 제가 그 도시그죠? 피아니스트. 네네. 그래서 낯이 있구나. 그러세요? 오. 제가 이제 올해로 42이나 됐거든요. 네. 이제 올해로 42이나 됐거든요. 근데 아직도 저한테 이제 어머니께서 조금 과하게 이렇게 약간 예를 들면 그 한약 같은 거 먹일 때도 그냥 이거 챙겨 먹어 하고 파우치만 꺼내면 되는데 그거를 가위로 자르셔서 병에 담으셔서 제 집까지 배달해 주세요. 그거 파우치 뜯게 하는 것도 싫다고. 그래서 저는 엄마 그냥 싱싱한 파우치를 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도시락을 저한테 항상 주시거든요. 밥 못 챙겨 먹니 하면서 제가 외부에 약속이 있을 땐 가끔 와서 깜짝 놀래요. 집에 도시락이 도착해 있어요. 부모님이 주신. 네. 어머니께서 지금 독립은 하셨어요? 독립은 했습니다. 네. 내가 봤을 땐 잠시 그냥 떨어져만 있는 건데 네. 독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하고 집 거리는 얼마나 돼요? 한 25분 정도. 걸어서요? 네. 그러시구나. 아니, 버스로. 네. 버스로. 그럼 꽤 거리가 되네요. 네, 일부러 네. 멀리 왔어요. 사실 근처에 제가 자취를 했더니 네네. 세 끼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제발 나중엔 도시락 진짜 한 번만 더 갖다 주면 저는 호적을 판다 제가 이랬어요. 네네. 왜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척추랑 이제 목이랑 다 그 디스크 수술을 하셔가지고 몸이 정상은 아니시거든요. 근데도 일하시고 계셔서 힘드신데 버스 타고 걸어서 그거를 들고요? 네, 그걸 가지고 오시니까 저는 너무 자녀로서 별로 제가 어머니한테 늘 그래요. 어머니의 마음이 나쁜 게 아니라 엄마가 그렇게 가져오면 내가 속상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약간 먹이는 게 자신의 사랑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러면 엄마가 나를 살피고 조금 과하다 싶다 느꼈던 그 첫 번째 지점은 어떤 때였을까요? 그 연애를 하거나 그러면 남자친구 번호를 적고 나갔어야 돼요. 아파트 방문하러 호수 적듯이 저기 여기 가요. 그 전화번호를 적고 나가야 이제 아니면 어머니께서 보셨던 남자친구면 그분의 이미 번호는 다 아십니다. 그래서 아니 그리고 네. 뭐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면 뭐 통금 시간 이런 건 뭐 그냥 무조건 있겠지. 그 남자들 엄청 피곤하게 생각하는데 야, 그런 몇 거. 시에 통금 시간이에요? 한 7시쯤부터 일단 전화가
7시부터 우리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럼 아니 역사가 시작도 아니고 그건 예. 빌드업하는 시간이야. 그때는 빌드업, 7시면 빌드업 빌드업. 들어가는 시간. 초저녁에. 그 7시에 왜 전화를 하시냐면 몇 시에 보내줄 건지를 약속 받으시려고. 야. 네.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어머니가 하도 그러시니까 제가 전화를 안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 몇 시에 보낼 거냐. 예? 아 저요? 아 저기 죄송합니다. 네. 그, 제 7시인데요. 어머니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어머니 뭐라? 그러면 밥 먹고 9시 전, 뭐 8시 전까지 보내. 이러면 지금 밥 먹기 시작했는데 지금 그럼 밥 8시 먹은- 반까지 들어와. 이러면서 이제 8시쯤부터 계속 전화가 옵니다. 어디냐. 이제 출발을 해야 되지 않냐. 근데 11시가 넘어서 제가 귀가하면 항상 어머니께서 아버지 시켜서 저 지하철에 데리러 오셨어요, 여기. 많이 놀라셨다 지금 남자분들이 남성분들이. 지금 예. 얘기 내내 쉽지 야, 않은데. 쉽지 않다. 뭐지? 이러면서. 네. 너무 개입을 많이 하니까 우리. 아니 근데 이렇게 또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 받으면 사회생활할 때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제가 알바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어릴 때 카페 알바를 하고 싶어서 혹시 민들레 영토라고 옛날에 좀 예쁜 옷을 입고 그게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신청을 해봤는데 제가 면접을 보고 왔다고 어머니한테 말씀드린 어머니가 그런 걸 왜 하냐고. 내가 너 곱게 너 돈 부족하면 돈 더 주겠다고. 근데 엄마 난 그게 아니라 내가 경험해보고 싶어. 그리고 거기는 좀 옷도 예쁘게 입고 친절한 것도 배울 수 있고 한다 이랬는데 어머니께서 제가 떨어졌다는 걸 아시고는 네. 거기 연락해서 어머, 내 딸이 왜 떨어졌냐고. 알바 떨어졌다고 전화했어요? 네. 아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시는 얘기가 아 그분 기억난다. 음악 전공하셨죠? 이러면서 너무 곱게 자란 티가 나서 힘들어 할까 봐 못 뽑았다고 얘기하셨다고 어머니께서 어머니 통해서 저는 이유를 들었어요. 그때. 네네. 여기 어머니 혹시 계세요? 원래 오시게 하시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그 나는 너랑 문제가 없어 이러시면서 저만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어머니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오셔서 그래서? 네, 안 오셨어요. 그래서 저만. 네. 일단 제가 말씀 들어볼 때는 일단 엄마에게는 이 딸이 기쁨이기도 하지만 트로피이기도 해요.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 그 예체능 시켜본 분들은 아십니다. 저분은 돈으로 쌓아진 탑이에요. 네. 그건 뭐냐면 돈이 들어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돈만 들여가는 직업이 아니고요. 어렸을 때부터 데려오고 데려가고 레슨 가고 그 선생님께 막 부탁해서 그 시간 맞추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얼마나 투여가 되는지 알거든요. 이걸 부모 투자라고 불러요. 부모 투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에 대해서 내 영혼이 그만큼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청춘이 들어가고. 그래서 내 딸이 나야. 그런 것 같아요. 저 남자친구 만날 때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면 못 만나게도 하시고. 그죠? 네. 그리고 네. 본인 마음에 들면 저는 마음에 안 드는데도 막 밀어붙이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 결정은 누가 해야 되는 결정인가요? 제가 그렇죠. 하영 씨가 해야 되는 결정이에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가 또 두 번째 이어지는 질문이겠죠. 우리가 때로는 알레그로를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안단테로 가야 될 때도 있어요. 어떨 땐 건반을 치지 않아야 되는 순간도 있어요. 그건 쉼표라고 부르죠. 그 순간을 지금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안심의 쉼표여야 되거든요. 새끼 다 도시락 싸서 보내주셨던 거 25분 거리 되니까 한 끼만 됐잖아요. 첫째, 더 멀리 이사 가세요. 네. 괜찮아요. 이건 어머니가 미워서가 아니라 이건 어머니도 독립해야 될 주제고 딸도 독립해야 될 주제가 맞고요. 그러니까 함께 독립해야 돼. 그럼 엄마 좀 못하셨어. 그렇게 둘 간의 인생을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러나 이 심정적인 협업은 함께하는 이런 관계를 좀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